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갑작스러운 경찰의 출동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자신의 집 앞에서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했다. 사촌을 괴롭혔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녀의 외침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이미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꿰뚫고 있었다. 지은은 28살,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던 여자였다. 그녀의 삶은 늘 조용하고 안정적이었다. 매일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는 일상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레즈비언이었다. 그 사실을 가족에게 숨기며 살아온 지 10년이 넘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집안에서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하는 사람들이었고 결혼과 자녀를 강조했다. 지은은 그 압박을 견디며 가끔씩 혼자서 눈물을 흘렸다. 그날의 사건은 사촌 민지와 관련된 것이었다. 민지는 25살, 지은의 어머니 쪽 사촌의 딸로 최근 서울로 올라와 지은의 집 근처에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지만 최근 몇 달 동안 그 관계가 깊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정처럼 보였지만 점점 서로에 대한 감정이 복잡해졌다. 민지는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 준비 중이었고 지은은 그녀를 도와주며 시간을 보냈다. 함께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감정은 점점 커져만 갔다. 지은은 민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끌렸다. 민지의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사촌이라는 관계 때문에 그 감정을 억눌렀다. 이건 잘못된 거야? 가족이잖아. 그녀는 매일 자신에게 되뇌었다. 그러나 민지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두 사람은 술에 취해 서로의 마음을 고백했다. 언니, 나도 언니가 좋아. 하지만 이게 가능할까? 민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연애를 시작했다.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압박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조심스럽게 피어났다. 하지만 그 비밀이 드러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민지의 어머니, 즉 지은의 이모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민지가 자주 지은의 집에 가고 늦게 돌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이모는 민지의 방을 뒤지다 지은과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 메시지에는 애정 어린 말들이 가득했다. 충격받은 이모는 즉시 지은의 부모에게 알렸다. 지은이가 민지를 괴롭히고 있어. 이건 가족의 치욕이야. 이모의 말은 과장되었다. 그녀는 지은이 민지를 강제로 끌어들인 것처럼 왜곡했다. 지은의 부모는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딸을 믿었지만 사회적 체면을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 가족 문제지만 제대로 조사받아야 해 아버지의 말이었다. 지은은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았다. 사촌을 괴롭힌 혐의로 왔어요. 증언에 따르면 당신이 민지 씨를 강제적으로 만난다고 하던데요. 경찰의 말에 지은은 웃음이 나왔다. 강제.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레즈비언이에요. 그녀의 고백은 방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경찰은 당황했지만 증거를 요구했다. 지은은 자신의 휴대폰을 내밀었다. 여기 메시지 봐요. 그리고 집에 CCTV가 있어요. 그걸 확인하세요. 조사가 시작되면서 가족들의 반응이 드러났다. 지은의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다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사회에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결혼은? 자식은? 그들의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가족의 사랑을 잃을까 두려웠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민지의 어머니는 그녀를 집에 가두다시피 했다. 너 미쳤어. 사촌이랑. 이건 죄야. 민지는 방에서 울며 지은을 생각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약했어.
이 사건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두 사람을 옥죄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고 가족의 반대는 치명적이었다. 지은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온 세월을 후회했다. 왜 나일까? 왜 이런 사랑을 해야 할까? 그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민지와의 관계를 포기할까? 아니면 싸울까?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CCTV 영상이 핵심 증거가 되었다. 지은의 집에 설치된 카메라는 두 사람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 영상에는 강제나 괴롭힘이 아니라 서로를 안아주는 따뜻한 장면들이 가득했다. 이건 사랑이야. 괴롭힘이 아니에요. 지은의 변호사는 그렇게 주장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반대했다. 사랑.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모의 외침이 법정에서 울렸다. 지은은 법정에서 증언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민지와 저는 서로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 사회가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법정을 흔들었다. 판사는 증거를 인정했지만 사회적 압박을 고려했다. 혐의는 무죄지만 가족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세요. 판결이 내려졌다. 지은은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산산조각 났다. 어머니는 그녀를 보지 않으려 했고 아버지는 멀어졌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이제 혼자 살아. 아버지의 말은 차가웠다. 민지는 집에서 탈출하듯 지은을 찾아왔다. 언니, 나랑 같이 가자. 우리 둘이서. 하지만 지은은 망설였다. 민지야, 이게 옳을까? 가족을 버리는 게. 두 사람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했다. 지은은 어린 시절부터 느껴온 외로움을 털어놓았다. 항상 혼자였어.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어. 민지는 자신의 죄책감을 고백했다. 엄마한테 미안해. 하지만 언니 없인 못 살아. 이 부분에서 이야기의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두 사람은 도망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 계획은 곧 가족들의 개입으로 무너졌다. 이모가 민지를 강제로 시골로 데려가려 했다. 서울에서 더 이상 못 살게 할 거야.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 민지야, 가지마. 그녀의 외침이 거리를 울렸다. 하지만 민지의 어머니는 지은을 밀쳤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망가졌어.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의 선택의 무게를 느꼈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리는 것, 그 대가는 컸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다. 민지야, 미안해. 나 때문에요. 하지만 민지는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다. 기다려, 언니. 내가 갈게. 지은은 그날 이후로 직장에서의 시선도 달라졌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여자, 레즈비언래. 사촌이랑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이 산란했다. 회사 상사는 그녀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지은 씨,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심해. 그 말은 지은에게 또 다른 압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해? 내적 독백이 그녀를 괴롭혔다. 민지는 시골로 끌려간 후 어머니의 감시 속에서 지냈다. 너 이제 결혼 준비나 해. 그런 더러운 생각 버려. 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웠다. 민지는 방에 갇혀 지은을 그리워했다. 그녀는 몰래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견딜 수 없어. 도와줘. 지은은 그 메시지를 보고 가슴이 아팠다. 민지야, 나도 힘들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두 사람은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그 연락은 곧 발각되었다. 어머니가 민지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이제 끝이야. 지은이랑 연락하지 마. 지은은 변호사를 통해 민지를 구출할 방법을 찾았다. 성인인데 강제 감금은 불법이에요.
변호사의 말에 지은은 희망을 가졌다. 그녀는 시골로 내려가 이모를 설득하려 했다. 이모, 제발 민지를 풀어주세요. 우리는 사랑해요. 하지만 이모는 문을 닫아버렸다. 사랑. 웃기지 마.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했어. 그 반응은 지은을 절망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차 안에서 울었다.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 걸까? 사촌끼리 사랑하는 게 그녀의 마음속에서 도덕적 딜레마가 소용돌이쳤다. 사회적 정형관이 두 사람을 더욱 옥죄었다.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지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반대로 헤어지거나 우울증에 시달렸다. 나도 그렇게 될까? 그녀는 두려웠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다. 엄마, 왜 안 돼? 사랑인데 어머니는 화를 냈다. 사랑.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 그 말은 민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지은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오랜 친구 수지는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지은아,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가족은 어떻게 할 거야? 수진의 말은 지은을 고민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부모님과 마주 앉았다. 엄마, 아빠, 저 레즈비언이에요. 민지랑 사랑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내가 왜? 아버지는 침묵했다. 그 침묵은 지은에게 더 아팠다. 아빠, 말씀 좀 해주세요. 아버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 선택이야. 하지만 우리 집에서 나가. 그 말은 지은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짐을 챙겨 집을 나왔다. 이게 대가야. 사랑의 대가. 민지는 어머니의 감시를 뚫고 탈출했다. 밤에 몰래 집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했다. 지은의 새 아파트에서 재회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민지야, 고마워. 왔어. 하지만 기쁨은 짧았다. 다음 날 이모가 경찰을 데리고 왔다. 민지가 실종됐어. 지은이가 납치한 거야. 또 다른 오해가 시작되었다. 지은은 다시 경찰서로 끌려갔다. 이번엔 납치. 그녀는 웃었다. 민지가 스스로 온 거예요. 민지는 증언했다. 맞아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조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CCTV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 증거가 되었다. 변호사는 이건 사랑의 이야기예요. 괴롭힘이나 납치가 아니에요. 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지은의 부모와 이모가 연합해 소송을 제기했다.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 소송은 두 사람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다. 민지야, 포기할까? 그녀의 약한 목소리가 민지를 아프게 했다. 안 돼, 언니. 같이 싸워. 사회적 압박이 절정에 달했다. 뉴스에 그들의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사촌 간 동성애 스캔들 헤드라인이 사람들을 자극했다. 온라인에서 비난의 댓글이 쏟아졌다. 역겹다. 가족끼리 지은은 그 댓글을 보며 울었다. 우리가 잘못한 거야. 그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언니, 사람들 말이 맞을까?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지지했다. 아니야. 우리 사랑은 진짜야. 지은은 상담소를 찾았다. LGBT 지원 단체에서 조언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은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아빠,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 행복해요.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이모는 여전히 적대적이었다. 민지, 돌아와. 아니면 상속 포기해. 그 위협은 민지를 흔들었다. 엄마, 왜 그래?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지은과 민지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
매일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증언을 준비했다. 증거가 충분해. 이길 수 있어 변호사의 말이었지만 지은은 불안했다. 만약 지면 우리 관계가 끝날까? 그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민지도 스트레스를 받았다. 언니, 나 때문에 그녀는 자책했다. 법정에서 가족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지은의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지은이가 민지를 유혹했어요. 우리 집안의 치욕이에요. 그 말은 지은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엄마, 왜 그래? 나도 엄마 딸인데,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이모의 증언은 더 가혹했다. 지은이가 민지를 강제로. 증거가 있어요. 그녀는 왜곡된 메시지를 제시했다. 지은의 변호사는 반박했다. 이건 사랑의 증거예요. 강제가 아니에요. CCTV 영상이 다시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키스했다. 법정은 조용해졌다. 판사는 이건 합의된 관계로 보이네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보수단체가 시위를 벌였다. 동성애는 가족을 파괴한다. 그들의 피켓이 뉴스에 나왔다. 지은은 집 밖을 나서기 두려웠다. 민지야, 우리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그녀의 도덕적 딜레마가 절정에 달했다. 민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언니, 후회 안 해. 너랑 함께라면. 하지만 가족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아버지가 민지에게 전화했다. 집으로 돌아와. 지은이는 포기해. 민지는 거부했다. 아빠, 못해요. 사랑해요. 그 통화 후 민지는 울었다. 가족을 버리는 게 옳아. 그녀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지은은 직장을 그만두었다. 회사에서의 따돌림이 견딜 수 없었다. 새 직장을 찾아야 해. 그녀는 민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계획했다. 하지만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민지야, 나 때문에 고생이네. 민지는 웃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이모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명예훼손으로 이어갔다. 집안 명예를 되찾아야 해. 사회적 반향이 커지면서 지은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LGBT 매체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공개할까? 그녀는 망설였다. 민지가 격려했다. 언니, 우리의 이야기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지은은 인터뷰를 수락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사촌과 사랑해요. 하지만 사회가 우리를 괴롭혀요. 그 인터뷰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다. 지지 댓글도 있었지만 비난도 많았다. 용감하다. 역겹다. 양극단의 반응이 그녀를 흔들었다. 가족과의 대화가 다시 시도되었다. 지은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지은아,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면 안 돼. 지은은 대답했다. 아빠, 이게 제 정상이에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내 엄마가 아파.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미안해요. 하지만 포기 못해요. 아버지는 돌아갔다. 그 방문은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다. 민지의 어머니도 변화를 보였다. 소송 중에 민지의 편지를 받았다. 엄마, 저 행복해요. 이해해주세요. 이모는 눈물을 흘렸다. 내 딸이. 그녀는 소송을 취하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자존심이 막았다. 아니, 이건 잘못됐어.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더 의지했다. 민지야, 사랑해. 나도, 언니. 하지만 그 사랑의 대가는 컸다. 지은은 우울증에 시달렸다. 상담을 받으며 버텼다. 이게 식투인가? 그녀는 생각했다. 사회의 정형관이 그녀를 깨우쳤다. 변화해야 해.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판결이 내려졌다. 명예훼손 혐의 무죄. 판사의 말에 지은과 민지는 안도했다. 하지만 승리는 쓰라렸다. 가족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지은의 부모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다. 시간이 필요해 어머니의 메시지가 왔다. 지은은 희망을 가졌다. 엄마, 기다릴게요. 민지의 어머니는 소송 후 민지를 인정하려 애썼다. 민지야, 내 선택이야. 하지만 걱정돼 그 말은 민지에게 위로가 되었다. 엄마, 고마워. 하지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이모는 여전히 불편해했다. 시간이 지나면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은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자유를 얻었다. 민지는 취업에 성공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그들의 일상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이상한 눈길이 따라왔다. 무시해, 지은이 말했다. 내적 성찰의 시간이 왔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았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잃었어. 하지만 후회 안에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언니, 우리 올바른 선택이었어.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사회적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그들의 이야기가 LGBT 운동에 영감을 주었다. 지은은 강연에 초대되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녀는 말했다. 그 강연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감사해요. 한 청중의 말이었다. 하지만 배신의 순간이 왔다. 지은의 옛 친구가 이야기를 왜곡해 온라인에 올렸다. 지은이가 강제였다고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친구였는데 민지가 위로했다. 믿지 마, 우리는 알아. 그 배신은 두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우리만 믿자, 지은의 결정이었다. 그들은 해외로 여행을 계획했다. 새로운 시작. 하지만 가족의 연락이 왔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지은아, 와봐. 지은은 갈등했다. 갈까? 민지가 말했다. 가족이잖아. 병원에서 아버지는 말했다. 미안해. 내 선택을 존중할게. 그 말은 지은을 울렸다. 아빠, 화해의 시작이었다. 어머니도 왔다. 민지도 데려와. 민지의 어머니도 변화했다. 민지야, 행복하니? 네, 엄마. 그 대화는 따뜻했다. 화해의 길이 열리면서 두 사람의 삶은 안정되었다. 지은과 민지는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언니, 잘 됐어. 민지의 미소가 밝았다. 하지만 사회의 정형과는 여전했다. 그들은 여전히 투쟁했다. 지은은 책을 쓰기로 했다. 우리 이야기.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 독자의 편지였다. 민지는 활동가가 되었다. LGBT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냈다. 변화는 가능해. 그녀의 연설은 감동적이었다. 가족은 완전히 받아들였다. 어머니의 생일 파티에서 모두가 모였다. 지은아, 민지야, 축복해. 아버지의 말이었다. 이모도 웃었다. 미안했어. 두 사람은 행복했다. 하지만 그 과정의 상처는 남았다. 대가가 컸어.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같이 있었어. 민지가 답했다. 이야기는 식튀와 선택의 의미를 남겼다. 사랑을 위해 싸운 그들은 깨달았다. 사회가 변해야 해. 결국 그들의 사랑은 승리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사촌간 사랑은 도덕적으로 옳은가?